토트넘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손흥민이었지만 여전히 탑 클래스의 수준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단 30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손흥민은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11일 오전 0시 토트넘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동안 선수들의 부상과 국가대표팀 차출 등으로 인해 스쿼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스쿼드를 갖출만 하면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그 선수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핵심 자원들이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면서 정상적인 스쿼드 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11월 공격의 키플레이어인 메디슨과 수비의 핵심 반더벤을 부상으로 잃었고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벤탄쿠르가 다시 부상으로 쓰러지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게다가 메디슨과 반더벤이 복귀하자 곧바로 손흥민과 사르 그리고 비수마가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상적인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올 시즌 계속해서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생겼던 토트넘이었기에 현재 국가대표에 소집된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팬들의 기대감을 높아지게 만들었는데요. 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체력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아시안컵 조별 예선 첫 경기부터 마지막 4강전까지 6경기 내내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16강 사우디전과 8강 호주전에서는 연장전까지 치르면서 엄청난 혹사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뛴 시간은 600분인데 여기에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600분 이상의 시간을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빠르게 경기가 치러졌던 아시안컵 특성상 손흥민은 기록된 수치보다도 훨씬 더 혹사당한 상태이다. 아시안컵에서 누구보다 많이 뛴 손흥민은 4강전이 끝나고 곧바로 비행기에 탑승해 런던으로 돌아와 시차에 적응할 새도 없이 곧바로 브라이튼전에 선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브라이튼전에 손흥민을 출전시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이 당장 경기에 복귀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손흥민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는 토트넘에서 바로 뛰고 싶어한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선수의 몸 상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나로서도 고민이 많은 상태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히샬리숑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 또한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이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로 히샬리숑의 최근 활약을 꼽았습니다. 히샬리숑의 득점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메디슨도 점점 경기력을 찾아가고 있다. 히샬리숑은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떠난 뒤 리그 5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다. 토트넘의 득점이 손흥민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히샬리숑의 골 감각이 살아나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히샬리숑의 활약은 체력적으로 과부하 상태인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도 있게 만든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휴식을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해외 매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반 14분 압박에 성공한 브라이튼이 역습에 나섰고 반더벤이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그로스가 왼쪽을 노린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브라이튼이 먼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토트넘은 이로써 리그 6경기 연속 실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반격했지만 골 결정력에 문제를 보이면서 결실을 맺지 못했고 베르너와 히샬리숑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계속해서 분전했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를 직접 중계하던 퍼디난드는 현재 토트넘의 문제점은 골 결정력과 라인 브레이킹이다. 베르너는 손흥민처럼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를 휘저을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베르너는 참담한 골 결정력을 지니고 있기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히샬리숑과 클루셉스키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공간만 막으면 된다. 토트넘의 1차원적인 공격 루트로는 브라이튼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투입이 시급하다는 분석 발언을 전했습니다. 퍼디난드의 말처럼 토트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40분 패스를 낚아챈 로메로는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이후 히샬리숑이 볼을 잡아 슈팅을 날렸지만 히샬리숑의 슈팅은 수비수를 맞으며 나갔습니다. 전반 44분에는 히샬리숑이 브라이튼의 패스를 낚아채 치고 들어갔지만 이후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저지르며 아쉬운 찬스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후반전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브라이튼의 골문을 두드리던 토트넘은 드디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16분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사르가 히샬리숑에게 공을 건넸고 상대 수비수 발에 맞고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이후 흘러나온 볼을 사르가 침착하게 왼발로 밀어넣으며 한 점을 만회한 것인데요.
동점골 직후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공세를 강화했고 드디어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브라이튼도 이대로 분위기를 내줄 생각이 없었는지 똑같이 맞불 작전을 시행했고 미토마와 파티를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양팀의 경기. 이 경기의 승부를 가른 건 역시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치고 들어간 뒤 크로스를 날렸고 이를 존슨이 마무리하면서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을 뽑아냈습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직후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이번 경기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600분을 뛰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손흥민의 스피드는 여전했고 토트넘 팬들이 그를 애타게 찾았던 이유를 증명해냈다.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도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을 보여줬다. 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찬사를 날렸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품목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의 드리블이나 라인 브레이킹 구사 능력이 한층 더 발전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평범한 공격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성장력에 가까운 부분이다. 그는 경기를 진행해 나갈수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런던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된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는 건 믿기지가 않는 사실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현대 축구에서 제일 주목받는 신개념 트렌드의 공격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어시스트 1회, 패스 성공률 92%, 기회 창출 2회라는 압도적인 스탯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우리는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 실제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1대1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었고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손흥민을 믿고 있었고 손흥민은 내 믿음에 보답을 해줬다. 공격진에게 조금 더 세밀한 움직임을 주문했는데 손흥민은 투입되자마자 나의 주문을 100% 소화시켰다. 손흥민을 지도했던 모든 감독들이 그를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이해도를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 또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에 대해 모든 팬들이 추가골을 절실히 바라고 있을 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특유의 킬러 본능으로 토트넘의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 경기 토트넘의 역전골은 사실상 손흥민이 억지로 만들어낸 골이었다. 그의 개인 능력이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골이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어시스트를 만들었다며 극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카타르에서 혹사당했던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적인 선수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에게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경기였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리그 경기들에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열렬한 응원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